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0.5%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던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약으로 향후 한두 차례 금리 인상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선언한 더 솔직한 이유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 회복 속도,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이 중 가계부채가 가장 불안하다는 게 한국은행 내부 기류입니다.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에 베팅하려는 수요 등이 몰리며 가계빚은 1분기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물가가 1%대 중반으로 낮아질 전망인데 금리 인상 근거가 약한 건 아닌지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에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 책무도 부여됐다며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즉 준법 담당 직원들이 요즘 온갖 시, 도, 군, 구청에서 밀려드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다른 일을 못 볼 정도라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문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세금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달 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는데 이것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며 생긴 일입니다. 압류가 이뤄지면 체납자의 암호화폐는 지갑에 꽁꽁 묶입니다. 시세가 급변해도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끝까지 버티는 체납자의 코인은 거래소에서 시가로 팔아치울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회사 수준의 감시 및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코인은 더 이상 재산 은닉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지자체마다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탓에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 등의 안전지대로 빼돌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구조조정 바람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위장 및 차명 계좌를 쓰는 거래소, 수탁업자, 지갑업자를 파악 중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등의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즉각 공정위에 유감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삼성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은 업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웰스토리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의 주체로 미래전략실을 지목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웰스토리가 최 전 실장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보도자료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은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3조 4,404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석권을 위한 정용진 부회장의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2006년 월마트 코리아를 7,400억 원에 인수한 것을 포함해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입니다. 이번 거래엔 신세계그룹 내 이마트가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본 입찰까지 공동 인수를 고려했던 네이버는 최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쇼핑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신세계는 온오프라인을 합친 거래액에서 단숨에 국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에 이베이 코리아와 스타컴 거래액을 합하면 약 48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롯데쇼핑과 쿠팡을 압도합니다. 네이버와 지분 교환을 통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 부회장은 이번 인수 결정에 대해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경영진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가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구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면서 국내 유통산업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